문제 6번, 132페이지 문제 6번. 5분 드릴게요. 5분 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문제 6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 오, 정신나고. 문제 4번입니다. 문제 6번은 좀 이따 할 겁니다. 문제 4번. 죄송합니다. 문제 4번. 표 6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배우신 거 다 조합하시면 할 만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자, 앞에 봅니다. 자동 치우기 몇 번 사용해야 될 구조라고요? 2번. 상대 절대 혼합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러면 조건이 모델 번호별이죠. 근데 모델 번호가 위에 있어요? 없죠? 그래서 문제에서 오른쪽 요 데이터를 뽑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모델 번호가 왜, 그러면 오른쪽 데이터 뽑으니까 무슨 함수 필요하죠? 라이트 함수 필요하죠? 그럼 여기 왜 모델 번호가 01, 03, 04, 05로, 06으로 나와 있을까요? 이거 데이터 종류 뭐죠?
네? 이거 데이터 종류. 자, 앞에 보세요. 이거 문자 데이터입니다. 01이라고 그냥 입력을 하면, 자, 제 화면 보세요. 01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다른 데다 할까요? 잠깐만. 01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 001 할까요? 그냥 001. 제가 화면상에 001이라고 표시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엔터를 딱 치면 여러분들, 엑셀 입장이,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게 뭘로 생각하시겠습니까? 001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은 001 딱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데이터가, 데이터의 종류가 뭘까요? 그러면? 숫자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우리의. 자, 그래서 엑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이라고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죠. 숫자 1로. 근데 사용자가 표시하고 싶은 방법은 뭐라고? 001이라고요. 근데 001이라고 표시하면 이 녀석 엑셀 입장에서 이걸 숫자로 받아들여보니까 1로 표시해주니까 001은 어떻게 표시하냐고요? 방금 보셨나요?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헛다운표입니다. 헛다운표. 데이터 앞쪽에다가. 그러면 이후에 뭘 어떻게 입력을 하든 간에 그 내용은 고스란히 그대로 화면에 다 표시가 되고요. 데이터의 종류는 문자 데이터 취급한다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방금 모델 번호 01020304 앞에 데이터 확인해 보시면 앞에 콤마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꼼꼼해지세요. 그래서 이건 문자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 데이터입니다. 왜? 여기서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뽑으면 데이터 종류가 뭐라고요? 레프트, 미드, 라이트 함수의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의 종류는 문자 데이터라 했잖아요. 그럼 이 녀석도 비교해야 되니까 데이터의 종류가 뭐가 돼야 됩니까? 문자 데이터가 돼줘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요건 보통 이제 엑셀 처음 배우실 때 보통 가르쳐 주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꼴. 첫 번째 조건이 두 개죠? 모델 번호별, 절대 방법별.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모델명, 절대 참조. 이 내용의 라이터, 이 셀 범위에 있는 데이터 중에 오른쪽 두 개를 뽑아서, 뭐, 표 6에 있는 모델 번호와 같으냐. G29, G30, G31, G32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거 방향을 보니까 그럼 G가 변화가 없는 것 같네요. 뭐 어떻게 하시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가로 닫고. 두 번째 조건은 가로 열고. 결제 방법. 모든 셀에서 똑같은 결제 방법을 사용할 거니까 절대 참조. 이걸 한국카드, 대한카드, 나라카드. 그래서 H22, H28, I28, J28. 28이 안 변하네요. 28에 달러. 바로 닫고. 두 조건은 AND 조건이다. 그래서 AND 함수가 없어 곱하기 연산자로 처리한다. if가 있어요, 없어요? 평균 가로 했으니까 if가 있어야 되겠죠? if. 가로 열고 조건. 뭐 물론 그 조건은 AND 조건. AND 조건. 콤마. 뭐 한다고요? 매출액의 평균을 계산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럼 매출액 범위가 와줘야 되겠네요. 여기. 자, 계산할 범위는 46, 16개의 셀에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 절대 참조. 그리고 뭐 처리 방법이 없다. 만족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뭐죠? 상상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매출액만 남아있고 이윤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방법을 통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에버리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동 채우기 연속 두 번. 셀을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 범위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 자, 그러면 문제 6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표 9입니다. 문제 6번 표 9, 132페이지 문제 6번 갑니다. 일단 문제에 대한 풀이는 하지 마시고 문제만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만 정확하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읽었어요? 이 중요합니다. 조건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건이 몇 개인지 모르고 출발하면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석을 하는 힘을 키우셔야 되고요. 조건 찾는 게 가장 힘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식 작성하지 마시고, 식 작성할 시간 드릴게요. 조건 몇 개입니까? 그걸 때? 세 개라고요? 조건 몇 개? 한 분은 세 개랍니다. 또 다른 분은 두 개? 세 개가 정답입니다. 왜냐고요? 자, 보세요. 세 개가 정답입니다. 자, 이걸 지금 바로 정답을 이야기해줬는데 제가 놀라서 그냥 물어본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나이는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표출에 있는 원본에 있는 나이는 데이터의 종류, 숫자. 그럼 여기는 그럼 데이터 종류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숫자, 표시 형식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 있네요. 됐죠? 둘 다? 하긴 그러면 같은 데이터 종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어떤 나이가 여기 와야 됩니까? 여기에 어떤 나이들을 가지고 계산해야 됩니까? 0에서 20까지의 나이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건 하나, 이 조건 하나 두 개잖아요. 0세 이상이라는 조건 하나와 20세 미만이라는 조건 두 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이가 0세부터 19세까지잖아. 그런데 그냥 0세 이상, 20세 이상 해버리면 여기는 뭡니까? 0세 이상 그러면 0세부터 저 이상이니까 저 100살까지. 그럼 20세 이상 그러면 20세부터 저 100살까지. 그럼 데이터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구간별로 이렇게 구하는 건데. 그래서 조건이 세 개입니다. 코드 하나, 나이에 대한 것 두 개. 해서 총 조건이 세 개라는 거. 그리고 가입 기간의 평균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이 식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식 작성해 보세요, 이제. 자동 치우기 연속 두 번 사용해야 될 구조이네요.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되겠네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조건이 세개입니다세개 자, 이걸 첫 번째 조건이 가로 열고, 자동 치우기 두 번 써야 될 구조이고, 자, 전체 현황 파악, 자, 주소 형태는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여기 큐가 안 변하네요. 그 어떻게 바로 보이냐고요? 보면 보이잖아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가로 열고. 뭐 틀린 게 있으시면 체크하시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뭡니까? 가입 기간 값을 가져. 자, 통째로 물어보는 겁니다. 통째로. 죄송합니다. 가입 기간에 나이를 가져와서. 자, 절대 참조. 물어봐야죠. 크거나 같다? 뭐보다? 여기에 있는 이 값보다. 이상이니까. 이게 두 번째 조건.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건. 다시 가입 나이가 이번에는 절대 참조 미만이죠. 뭐, 여기에 있는 20값 미만. 왜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 처리를 왜 해야 되는지 느낌이 좀 오세요? 가로 잡고. 이 세 개는 다 모두 만족이죠. AND입니다. 그래서 조건 사이사이에 곱하기 연산자. if가 있어요, 없어요? 평균 가로 했으니까 아마 if가 있겠죠, 이 문제에. if 가로 열고 이 세 조건을 다 만족한다면 조건이 다 가로 잡고 요렇게 콤마 만족한다면 가입 기간의 평균을 해서 가입 기간 범위 절대 참조. 계산할 범위는 동일해야 됐다. 자, 만족하지 않으면 처리 방법이 없다. if 함수에 가로 닫으시고. 그 다음, 여기는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입 기간 값이 남아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에버리지. 뭐, 여기까지는 조건이 좀 많아서 그런 거지.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지. 뭐, 형태상의 문제는 뭐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동 채우기, 셀을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 한 번, 범위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 두 번. 잠깐만요. 제가 뭐 틀렸네요. 제가 어디서 틀렸죠? 제 시계 틀린 거 찾았어요. 제가 여기는 주소 형태를 고민을 안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R13, S13, T13, U13, V13. 여기도 고민을 안 했네요. 여기도. R14, S14, T14, U14, V14. 죄송합니다. 어? 자, 어? 이제 정상 계산된 겁니다. 계산하고 나니 저기에 저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분모를 0으로 나눴다는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보이네요. 자, 지금부터 제 화면 보시고 지금 올 수도 없이 제 화면 보세요. 자, 제가 이거 작업을 할 때, 수정 작업을 할 때 셀 하나만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앞에 보세요. 지금 혹시나 이런 경우를 만날지도 모른다. 처리 방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보세요. 범위를 설정해 놓고 제가 수정하러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클릭해봐요. 그럼 범위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if error 가로 열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콤마 뭐 한다고요? 공백 공백 맞아요. 공백 문자 표시하라. 이렇게 가로 닫고. 그래서 여기서 자, 잘 보세요.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모든 셀에 똑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거 지금 경험하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없길 바라고요. 혹시나 있다면 자 만날지도 모르 이런 상황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실습을 하는 과정에 자 일단 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값이 안 나오겠죠. 그럼 이 식은 맞는 겁니다. 그럼 이 식 자체를 복사할 겁니다. 자, 셀 하나만 선택하시고 그리고 빠져나오시고 자, 제 화면 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울 거거든요. 뭐 지운다던데. 요 문장은 조금 이따 지금 이 문장은 내일 설명드릴게요. 내일. 못 지운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지워져야 되냐면 이게 전체 방금 범위 전체를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범위 전체를 선택하시고 근본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내일 할게요. 자, 딜리트 키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개의 셀만 선택하시고
수정 상태에 가서 복사해 놓은 내용을 붙여넣기. 컨트롤 Shift, 그리고 컨트롤 V, 그리고 컨트롤 Shift 엔터 배열 수식이죠. 요 근본적인 이야기는 내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자, 풀이가 안 된 것들이야 몇 문제 있거든요. 배열 수식에서. 자, 요건 다음에 내일 할게요. 오늘 이거 다 마무리 시켜드리려면 한 시간은 넘게 걸릴 겁니다. 내일 합시다. 먼저 한번 어, 여기 일단 전 하지 않은 내용을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교재의 배열 수식 문제는 종류별로 다 뽑아놨다고 봅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종류별로 다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완벽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다 풀이가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 함수 공부가 잘 되어져 있어야죠. 어떤 함수의 조합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함수 공부만 잘하시면 여기서는 유형은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다 여러분들이 다 실습을 해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앞에 일반 함수들도 마찬가지. 그 정도, 물론 이제 함수 조합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유형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던 내용이 여러분들을 다 커버해 줄 겁니다. 실제 해보지만 우리가 모든 경우 수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그 원리를 제가 터득하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조금 수어랑, 아니요, 수식을 끝내진 않고, 이제 수식도 수식 갈 겁니다. 자, 어디 갈 거냐면, 교재 24페이지 갈 겁니다. 자, 우리 기본 작업이라는 부분에 두 가지 내용을 지금 안 했거든요. 제가 일부러 지금 뜸을 좀 들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재 24페이지 펼치세요. 자, 파일 탭에 파일 하나 열겠습니다. 열기, 찾아보기, 이런 폴드에, 아닙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 문서 폴드에 커마 읽어. 귀찮게 해서 죄송한데. 자, 엑셀 기능정의 커마 읽어. 그리고, 어, 죄송한데 파일 하나 더 열어야 되겠다. 파일 탭에. 자, 이거 열어놓으시고 엑셀 기능정의 열기. 찾아보기. 1권 스프레드시트. 이론. 기본 작업 필트. 필트 파일 여시고. 아마 시트 이름이 고고 필터 1, 2, 자동 필터 선택하시고. 자, 어제 정렬하셨죠? 정렬은 무슨 데이터를 이용한다고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이용한다고 그랬죠. 해서 시작하고 됐죠. 필터라는 기능도 필터 이미 알고 계십니다. 걸러낸다. 우리 데이터베이스 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대상으로 한다 했잖아. 그 레코드를 뽑는다라는 게 필터입니다. 뽑아서 화면에 표시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개념. 자, 그러면 뭐 이런 이야기는 앞에서 다 하고 왔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필터라는 기능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데, 자, 이 필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뽑아서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이때 조건을 좀 쉽게 설정할 수 있는 자동 필터라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 반대 개념인 수동 필터라는 게 있죠. 그 수동 필터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니까 고급 필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현재 자동 필터부터 좀 볼게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어쨌든 조건이 들어가니까 뭐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어쨌든 뭐
해볼만 합니다. 우리 이미 조건을 다루고 왔기 때문에. 자, 지역의 강남인 네 코드를 뽑아서 화면에 표시하고 싶습니다. 무슨 기능을 통해서? 자동 필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조건이 지역이 강남인 레코드를 뽑아서 화면에 표시하겠다. 자동 필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 진행한 절차는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니까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에, 어, 계산한 문제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물론 곧 다시 수식이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하시던 것보다 좀 수월한 겁니다. 자, 데이터에 정렬 필터, 그리고 이게 정렬입니다. 정렬. 여기가 자동 필터입니다. 자동 필터. 클릭. 그러면 화면상에 무슨 변화가 보이죠? 필드명 옆에 필터 목록 단추가 역삼각 형태의 단추를 필터 목록 단추라고 표현할게요. 목록 단추. 그리고 지역 필드에 가서 자, 요렇게 모두 선택. 여기 이제 고유값 값 한 번씩 나와 있는 이게 고유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유값. 뭐 모두 선택. 그래서 여기 고유값이라고 하는 값이 뭐 물론 지금 한 번씩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값이 여기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값이 데이터 여러 개 있다는 지금 데이터가 조금 자, 어쨌든 강남인 거 체크. 여기 조건 설정 방법입니다. 조건 설정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자, 그 몇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확인. 이렇게. 그러면 필터 처리된 필드는 깔때기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나고요. 필터 처리된 레코드는 이렇게 파란색 모양이 나타납니다. 다시 원상 복구, 즉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필터 해제하시면 됩니다. 해당 필드에서 필터 해제. 필터 해제. 목록 단추 누르시고, 지역 필드에서 필터 해제. 됐죠? 자, 그 다음.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인 내용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판매 수량 필드에 가셔서, 자, 여기 체크 버튼을 이용해서, 자, 여기 값이 똑같은 값이 뭐, 있죠? 220. 그러면 그 220, 예를 들어서 220. 그럼 220이 여기 몇 번 나오냐고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값을 중복값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딱 한 번씩 나와 있는 이 대표적으로 한 번씩 나와 있는 이걸 이제 고유값이라고 그러고, 고유값은 보통 조건 역할을 많이 합니다. 조건 역할. 자, 여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자, 문제는 지갑을 레코드가 한 10개쯤 되니까, 10개쯤, 9개쯤? 9개인가요? 9개쯤 되니까, 뭐 내가 체크 버튼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레코드가 100만 개쯤 있는 데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판매 수량 200 이상 초과라고, 200 이상인 걸 조건 수정하면, 그러면 내가 체크 버튼을 이용한다면 이거 수없이 많은 체크 버튼을 클릭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귀찮고 불편하겠죠. 그럼 뭔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위에 보이시는 자 판매 수량 필드의 데이터의 종류는 숫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숫자 필터 조건이라는 부분이에요. 숫자 필터 조건. 그러면 같지 않은 보다 크면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해당 범위도 기억나세요? 해당 범위라는 용어 처음 아니잖아요. 어, 혹시 데이터 유효성이라는 파일 복습 안 하셨어요? 집에서 확인 안 하셨어요? 우리 수식 작업도 하셨는데 그때 제한 대상 설정, 목록 이런 거 기억 안 나세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수식 작업하신 거. 저를 외면하는 거 보니까 또 안 하시는 것 같군요. 네?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어, 기억나세요? 힘듭니다. 해당 범위라는 용어 처음 보신 거 아니죠?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 날짜 데이터를 제가 숫자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상 이하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근데 날짜를 원래 그 이상 이하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은 이거 말고 이전 이후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해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발 뭐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집에 가서 복습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 유튜브 링크 다 걸어놨잖아요, 블로그에. 왜 아무도 안 보세요? 여러분 복습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유튜브에 조회수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예?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그러면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클릭 몇 번 했을 거고, 여기 계시면 한두 번 했을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하세요. 뭐, 질문 던지는데 모르는 거면 계속 확인하시라니까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자꾸 모르는 걸 자꾸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세요? 자, 판매 수량에 숫자 필터 조건에. 그러면 해당 범위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상위 10은 여기 크다 작다라는 게 있네요. 크다 작다. 근데 어찌됐든 뭐 일단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크거나 같음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상이라는 표현이니까. 그러면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 창이 화면이 나타나고 판매성이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이게. 그리고 확인. 별거 아니라서 빨리 할 겁니다. 그러면 필터 처리된 네코드가 이렇게 나타나고 필터는 깔때기 모양이 이렇게 보인다. 아이콘이 보인다. 끝. 그러면 원래 데이터베이스 상태 돌아가고 싶다. 판매 수량 필드에 가셔서 필터 목록도 안쪽 클릭하시고 해당 필드에서 필터 해제. 그럼 데이터베이스 상태 돌아가죠. 자, 그다음 자 이런 거 처리하려고 합니다. 지역이 강남, 지역이 강북인 두 개의 조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 지역이 강남, 지역이 강북. 그러면 모두 선택해 가셔가지고 요거 체크 했다 갑시다. 그러면 조건 두 개 처리하신 거거든요. 조건 두 개 처리하신 거라고요, 방금. 이제 나가서 확인하시면 이거 엔드 조건입니까? 오화 조건입니까? 엔드입니까? 오화입니까? 조건 두 개 이상은 엔드인지 오화인지 판단하셔야 된다면서요. 엔드 오화. 에? 엔드 오화. 오화. 왜? 이게 엔드라고 해석을 하신다 그러면 강남, 강북이 같이 들어가 있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 그한 셀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면 뭐라 그랬죠? 하나의 셀에 의미는 데이터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이 규칙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강북이거나 강남인 네코드라는 거죠. 둘 중 하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건입니다. 오화 조건입니다. 오화 조건. 자, 그다음 우리가 해당 범위를 뭐라 한다 그랬죠? 그렇죠? 해당 범위를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라고 표현한다죠. 그러면 일단 지역 필터 해제부터 합시다. 필터 해제. 자, 그러면 판매 수량이 200 이상 300 이하 요렇게 표기를 합시다.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 해당 범위라고 표현한다 했죠. 근데 엑셀은 요렇게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비교 연산자 연속해서 이렇게 두 개가 쓰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했냐고요? 안 했나요? 어,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논리함수 1에서 논리 1에서 우리 문제에는 8 미만 4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작성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요건 자, 한 개씩 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판매 수량 200 이상, 판매 수량 300 이하. 자, 그러면 자, 그럼 나이라고 보니 조건이 두 개네요. 그럼 이건 엔드 믿고 합니까? 시험에서 and or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에서 근거를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으면 되게 수월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표현이 없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능력을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직관적으로.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판매 수량이나 수익선을 꺼보세요. 꺼놓고 200 이상인 부분과 300 이하인 부분 두 개가 어떻게 되죠? 교차되잖아요. end입니다. end 이거. end.
자, 그러면 지역 필드에 가셔서, 죄송합니다. 판매 수량 필드에 가셔서, 숫자 필드에 해당 범위, 그러면 사용자 지정 필드 창이 화면에 나타나면서 판매 수량 필드가 커 나갔다. 바로 그냥 세팅을 해줍니다. 저건. 강남. 어, 조심하셔야 될 건, 여기는 수식 작업이 아닙니다. 수식 작업할 때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처리지. 이건 수식 작업 아닙니다. 쌍따옴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and, and, o와 and, 그다음 판매 수량표에 작거 나갔다. 뭐 강부. 수식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식이 없잖아. 앞에 이꼴 없잖아요. 그럼 식 작업 아니죠. 그러니까 쌍따옴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우 잠깐만요. 큰일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북이 아니라 200 이상. and 강남 강북이 아니라 200 이상 300이야. 숫자 값입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딴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and 조건이다. 확인. 그러면 요 사이. 몇 개만 더 할 겁니다. 자, 필터 해제하시고요. 판매 수량 필터가 필터 해제. 잠깐만, 우리 교재에 잠깐 가셔가지고, 우리 교재 28페이지 볼게요. 우리 교재 거 이미 제가 해버렸네. 우리 해버렸네. 넘어갑시다. 그냥.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다른 기능들 때문에 이걸 좀 해야 되거든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할 거니까. 자, 판매 수량이 가장 큰 세 개의 필터만 처리하겠다. 그러면 가장 크다는 건 큰 것부터 작은 것부터 뭐 작은 30%만 필터하겠다. 크다, 작다라는 개념의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자, 판매 수량 필터에 필터 목록 단추를 넣어서 숫자 필터에 보시면 그게 상위 10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위 10이라는 조건에 가시면 판매 수량이 상위 큰 것부터 값 조절 단추라고 표현할게요. 요거 값 조절 단추. 요거 조절해서 쓰시는 방법도 있고 항목 개수, 레코드 개수, 그다음 퍼센트 전체에 대한 레코드 비율 3%, 뭐 여기 3개 이렇게 확인. 왜 두 개가 네 개가 나왔냐고요? 세 번째 큰 값이 220이었는데 두 개가 존재하네요. 그러면 한 개를 표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네 개가 나온 거고요. 자, 필터 해제하시고, 이거 1급 시험에 이렇게 간단한 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정리합니다. 그냥 머릿속을. 자, 판매 수량이 가장 작은 30%만 필터하겠다. 그럼 판매 수량 필터에 가서 숫자 필터에, 상위 10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하위 작은 값부터 값 조절 단추 조정하기 좀 귀찮네요.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러면 퍼센트 비율. 그러면 아까 9개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다. 9 곱하기 3.9 그러면 39, 27, 2.7개를 넘지 않는 두 개. 작은 값 두 개. 자, 확인하셨으면 필터 해제하시고. 자, 필터를 배웠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서 이걸 했죠? 아, 아. 그 지난 시간에 조금 시간 오래 잡아먹는 문제풀이 하나 하신 거 있죠? 그 120분 이상? 아니. 그 전화 가로 1, 전화 가로 2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어디에 있던 문제죠? 논리에 있었나요? 어, 그때 제가 우리 이거 한 거죠. 뭐뭐로 시작하는, 뭐뭐로 끝나는, 뭐뭐를 포함하는 이런 내용 기억나세요? 그때 이거 처리할 때, 조건 처리할 때 별표시 쓴다라는 거. 요거. 그 요약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지역이 강으로 시작하는, 그러면 강남, 강북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면 요 엑셀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역 필드에 시장 문자 강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지역 필드에 가서 필드 처리를 하고요. 물론 이거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게 귀찮고 불편하면 여기 가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시 조건 값에
텍스트 문자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이고 텍스트 필드 조건에 보니까 시작 문자라는 조건이 있네요. 클릭. 그럼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 창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면서 지역 필드 시작 문자 강. 이런 레코드를 보여주겠죠. 필터 이제 지역이 주로 끝나는 레코드 필터가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그럼 지역 필드 건문자 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지역 필드 주로 끝나는 게 강주, 청주, 전주 이렇게 세 개나 있네요. 그럼 지역 필드에 있는 필터 목록 단추를 넣어서 텍스트 필터 건문자라는 조건 보입니다. 건문자 시작 문자를 함수 처리하면 레프트 함수가 필요한 거고요. 건문자를 처리하려면 라이트 함수가 필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건문 지역 필드 건문자 주 쌍따옴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 그러면 광주, 청주, 전주 이렇게. 자, 필터 해제하시고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자, 대리점명에서 남이 포함하는 그러면 대리점명 포함 남 이렇게 그러면 대리점명에 남이란 게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끝에 그러면 남산이 있고요. 뒤에 있는 건 영남이 있네요. 이렇게. 여기 이제 포함이라는 게 물론 데이터 길이가 길면 남이 또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포함이니까. 그럼 대리점 필드 명에 가서 텍스트 필드 포함 반대 개념 포함하지 않음 포함. 그러면 사용자 지정 필드 창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대리점 명에 포함 뭐가 남이라는 문자가 포함 자료가 포함 그리고 확인 하면 자 요것도 조건을 해제시키는 거 물론 조건이 이제 여기 한 개만 아니고 엔드 조건이 여러 개가 들어간 다음에 지우기랑 기능도 하는데 어쨌든 요것도 조건을 지우는 겁니다. 다 없어지고 데이터베이스상 들어왔고요. 자동 필터란 기능을 없애는 건 요겁니다. 요거. 태생이야. 클릭. 다시 설정하고 싶으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진행하면서 이미 해버렸고요. 요걸 뭐 아주 뭐 별거 아닌 내용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미천이 되어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열려 있는 파일이 기능 정리라는 파일이 있나요?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 파일 열어두시고